괜찮은데 말이죠. 헛것이 버립니다. 헛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 30분 동안은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남는 시간 좀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30분 동안 하는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식이 있고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식들은 다 우리가 2차 방정식 이렇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기본적 형태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 물론 여기서 a의 값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이게 2차 함수예요. a가 양수가 되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가 되면 그림은 이렇게 생겨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2차식을 볼 때는 항상 x의 제곱 대기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양수가 되면 그림이 아래로 볼리니까 무슨 값을 갖겠어? 그렇지, 최소값을 갖지. 이 y는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버리면 그림이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어쩌든 간에 최대값을 가질 거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생긴 것은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x의 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위아래에는 y의 값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꼭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대칭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대칭축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값을 갖는다 했어. 그래서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완전역 형태로 고친다라고 하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 이 y 대신에 는 0을 대입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y에다 0 대입했다 무슨 뜻이지? x의 절편 이런 소리지. 이 x의 절편이란 말 자체가 수학에서는 근 또는 해 또는 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또는 그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 수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0을 대입했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x축하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x축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림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이런 말의 뜻이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가? 자, 이것이 이 값이 바로 x의 절편이라고. 그걸 우리 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그러면 y에다 0 대입했을 때 이 x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건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은 근본적으로 뭐한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고쳐다가 이런 소리야. 인수분해란 말의 뜻이야. 그러면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거나 C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었을 거라.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뭘 해야 되겠어? 근해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작은 부분은 똑같이 A분의 1을 곱하기 할 거야. A분의 1을. 그러면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완전역 형태로 고쳐주면 X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B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완전역 형태로 고치면.
따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a분의 얼마 b의 전체의 제곱은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통분을 시켜봐 볼게. 4a 제곱으로. 그러면 당연히 얘는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함에 똑같이 4a를 곱하겠으니까 4ac가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이 이렇게 됐으므로 이 값은 즉 뭐한다? 즉 제곱근의 값은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즉 x 더하기 얼마? 2a분의 b의 값은 뭐가 되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루트 뭐가 돼?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될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바깥으로 끄집어 내줄 수 있겠네. 뭐가 돼?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돼서 이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이 식이 즉 2차 이 식이는 0이 되게 하는 그런 근을 구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 함수의 그림이 바로 y는 0, 즉 x축과 만나는 뭐한다? x의 절편을 구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결론적으로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x의 절편이란 말은 이거 컴마 제로, 이거 컴마 제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물론 여기서 작은 쪽의 값은 이 알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값은 당연히 자 알파의 값은 뭐가 되겠어? 이 알파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베타라고 하는 큰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영값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저 근의 공식은 y가 0일 때 했습니다. 그렇죠. y가 0이었을 때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란 말이 해라니까 해. 2차 방정식에 저금녀는 뭐가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은 이렇게 되게 하는 그 근이 y가 0 되겠다는 말은 뭐한다? x의 절편이 이런 소리라. 이렇게 생긴 이 그림에 뭐한다? x의 절편이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한다? 이거 컴마 제로 이거 컴마 제로에서 만난다 이 말의 뜻이야. 이해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수원을 배우든 뭐 이렇게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실수해서 값을 구한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런데 루트 안의 값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인데 이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숫자를 실수라고 하지 않는 거야.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b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일 때만 수학에서는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일 때 어쩐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x축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얼마 c는 px 더하기 q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뭐 뻔한 번째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 뭐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내용이까지 이해돼? 상식적으로 그럴 거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봐봐.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p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q는 0. 그러니까 아까하고 어때? 식이 똑같잖아요. 뭐 어차피 이거 숫자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거니까 똑같은 모양새란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자체를 내 머릿속에 x축으로 그냥 본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뭐 2차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면 똑같은 그런 식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판별식으로 우리가 따지면 똑같이.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내 주체와 상대방이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라? 판별식으로 따지는 거라. 판별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판별식을 따져주면 바로 비례적 마이너스 4A씨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값 자체가 양수가 되면 뭐한다? 수학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뭐한다? 실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 하나의 값. 우리는 나는 보통 x1, x2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알파 베타로 썼으니까 알파는 뭐가 되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고 또 다른 근 베타는 뭐가 됐더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뭐가 되더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이런 소리야. 예. 그래서 이 두 근을 더하기를 해보자. 두 근을 더하기를 해보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얘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2b라는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나는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두 근을 더하게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이런 값이 항상 나온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두 근을 곱하기 해볼게. 그러면 이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러니까 합차 공식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4a 제곱분의 이건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가로치고 b의 제곱 그러니까 b의 제곱 없어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4ac가 되니까 남은 것은 a분의 c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두 근을 곱하기를 해주면 뭐가 되더라?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되더라. 이해돼? 네. 그래서 수학에서 이걸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근과 뭐한다? 개수. 여기서 개수는 A, B, C를 개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넌 여기 되게 하는 근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자. 그럼 그 두 개의 근을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언제나 성립한다는 소리야. 두 개의 근을 더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을 곱하기 해주면 A분의 C가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어? 네. 그런데 물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 전제 조건이 뭐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지만이 두 개의 근이 되고 그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 이 말의 뜻이야. 이해됐어?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말의 뜻이야.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말은 x 빼기 알파 x 빼기 얼마 베타는 제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가 돼?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제로 이렇게 된다. 이해돼? 네. 따라서 내가 두 근의 무엇과 합과 곱을 한다면 여기다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여기서 합이 뭐래?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얼마가 돼?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두 분의 곱은 여기다 쓰는 거잖아. 네. 뭐가 돼? a분의 c는 제로. 이거하고 똑같잖아. 작은 거는 a분의 2로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으면 항상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근의 합이 나와 있고
두근의 곱이 나와 있으면 합은 바로 x 앞에 여기에다 써주고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고 곱은 바로 여기에다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라.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 알파다 베타가 아니면 뭐 두근을 뭐 a, b 이건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뭐 x, y 두근을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럴 때 뭐가 되고 3이 되고 x, y가 뭐다? 2다. 그럼 식 어떻게 세우라고?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1, 2가 바로 답이 될 2하고 2를 두 개 더하면 3이 되고 곱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1이라고 하면 또 다른 건 2가 되고 x를 1이라고 하면 2가 되고 2라고 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식이 딱 뭐한다? 합이나 곱이 딱 주어지면 아 이것은 두근의 두 근으로 본 게 우리가 식을 세운 게 편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면 식을 내가 이렇게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알겠지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는 소리야. 근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려. 그러면 x의 값은 뭐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하나밖에. 물론 내가 여기서 지금 a가 다 양수인 걸로 지금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게. 자, 양수니까 당연히 그림은 이렇게 되고 x축과 이렇게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근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잖아.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수학에서는 뭐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접한다. 뭐 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접한다. 그럼 접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것이 봐봐. 이런 2차식이 있고 이런 2차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뭐 어차피 여기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2차식이 나오니까 판별식을 따지면 그게 제로다. 똑같이 마찬가지라. 내가 지금 여기는 이것을 뭐 이렇게 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도 역시 이 점에서 즉 이 놈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이거하고 이거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2차식이 그냥 나오고 그것이 판별식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거 따져주면 뭐가 되겠어? 접한다는 것이 된다. 이해됐어? 판별식을 이렇게 1차, 2차 다 쓰는 거야. 그냥 합쳐서 하는 거예요, 판별식. 당연하죠. 한쪽으로 몰아주면 다 2차식이 다 나오잖아요. 넘겨주면 다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지. 한쪽으로 몰아주면 다 어차피 2차식이 나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다 2차식이 새로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니. 그거의 판별식을 따지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또 이동해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접한다 라는 말은 이럴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있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수학적으로는 어떤 말을 쓴다고? 접한다. 뭐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든 곡선하고 곡선이 접하든 아 이런 것을 우리는 접한다는 거 이야기해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고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 바로 이 그림의 순간 기울기도 얘가 되고 이 점에서 기울기도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야. 그 점에서 기울기가. 이제 나중에 이건 배웁니다. 내가 어쩌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뭐 한다고? 접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수학적 용어로 중근이다. 뭐 한다? 중근이다.
뭐한다? 근이, 실근. 여기서 근이란 말은 실근을 말합니다. 뭐한다? 근이 한 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2차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의 제곱은요 이렇게 우리가 꼴이 고쳐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하나밖에 없겠지. 여기가 뭐 3x 빼기 4 이렇게 있으면 x의 값은 뭐밖에 없어? 3분의 4라는 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한다? 접한다, 중근이다, 근 한 개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뭐한다?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생각하라. 판별식이 0이어도 무슨 근을 가는 거지? 실근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것과 판별식이 양수인 것을 우리 합쳐서 실근이다라고 이야기해. 이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만 따로 이야기했던 얘는 중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근이다라는 말은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실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거든요. 아니 이 말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 숫자를 수학에서는 허수를 근으로 간다 해서 얘를 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허근이다. 허근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 않는다.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 대상이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만나지 않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이 x축보다 항상 크다 혹은 항상 작다 이 말 속에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고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a가 음수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한다? 0보다 작다는 말은 만나지 말라는 소리지. 2차식이 이 식이 이거보다 뭐 크다 작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만나지 않는다. 크면서 안 만나는지 작으면서 안 만나는지 그건 내가 알 바는 없지만 판별식은 뭘 가르쳐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인 건 뭘 가르쳐줘? 만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줘요. 너에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가르쳐주는 거야. 다만 그것이 뭐한다? x축보다 항상 큰지 혹은 작은지 이것은 최고차의 개수를 가져왔다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건 다 지금 뭘로 따졌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걸로 따졌어. 이래서 얘를 뭐한다? 판별식이라고 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판별식이라고 한다. 뭘 판별을 해주냐? 디스크리미넌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D 이렇게 표현해요. 뭘 판단을 해주냐? 이 판별식은 X축과 아니 뭐 어떤 축과 비교 대상의 축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시켜줘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별식을 가지고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여기를 좀 치웁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그럼 두 점에서 만났다고 쳐.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고 쳐.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물론 최고차기에서 양수인 것만 내가 따져줄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쳐. 자,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인지 둘 다 모두 다 양수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인지 그러니까 뭐 작은 건 음수이고 큰 건 양수인지 아니면 둘 다 음수인지
아니 그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 x축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그 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의 뜻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0이 있다 이런 소리야. 이게 x축이고 여기가 0이 있다. 이 말은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이다 이런 소리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뭐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아니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하게도 양수가 되겠지. 두 번째는 뭘 따져야 되냐고? 곱하기를 따져줘야 돼. 그것도 뭐가 돼? 양수. 세 번째는 이게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 실근을 갖기 때문에. 허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근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으면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냥 실근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거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 개를 꼭 따져줘야 돼요. 두 근이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다. 아니 하나의 근은 이게 0이고 하나의 근은 이렇게 되고 하나의 근은 음수고 하나의 근은 양수에 있다. 그럴 때는 하나만 따지면 돼. 두 개를 더하기 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난 몰라.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하지만 뭘 따질 수 있냐? 두 근의 곱은 반드시 음수가 된다는 건 확실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판별식도 안 따져줘도 돼요. 선생님 왜 안 따져줘도 돼요? 아니 알파파의 베타가 뭐라 그랬지? A분의 C라 그랬지? 알파파의 베타가 A분의 C라니까?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된다는 걸 따져야 되는데 a분의 c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소리야. 아니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라니까?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도 무슨 수가 돼? 그러니까 b의 제곱은 양수일 거고 얘 마이너스 4ac도 당연히 양수가 되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따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 하나만 따지면 된다. 뭐 한다고? 하나의 근이 양수이고 하나의 근이 음수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된다. 자,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음수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음수에 존재한다. 알파, 베타. 그럼 아까 이거 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따져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음수.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양수. 세 번째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가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소리야.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게 비교 대상이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했어? 원점하고 비교를 했단 말이야. 원점하고. 근데 두 근이 3보다 클 때 혹은 100보다 클 수도 있고 두 근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숫자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비교 대상이 이런 0이 아니라 뭐 두 근이 모두 다 3보다 크다. 두 근이 뭐 한다고? 하나의 근은 3보다 작고 하나의 근은 3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다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여기가 P라고 할게요.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 자, 이것은 이 식은 Y나 Fx라는 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따져줘야 되냐? 역시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첫째 바로 그림이 이런 그림일 건데 바로 이 P에 대응되는 이 Y의 값이 무슨 수인가를 따져줘야 돼요. 누구하고 좀 따진 거지? 알파, 베타 누구하고 따지는 거지? P하고 따지는 거지? P하고 따지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뭘 따져줘야 되냐? 여기다 써줄까요? 한 개 값에서의 Y의 부호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암기를 해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맨날 그 같은 이야기 지금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설명을 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좀 온 거예요. 내가. 자, 여기서 한계값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P야, P. 누구하고 따지는 거야? P하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이 P보다 크다 작다 이랬을 때는 뭐냐? 바로 한계값은 P가 한계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 P에 대응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P에 대응하는 이 Y의 값은 P에 대응하는 Y의 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 그림이 Y는 fx라는 그림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P에 대응하는 이 Y의 값이 바로 양수 쪽에 존재해야 된다. 이걸 수학에서는 한계값에서의 Y의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수까지. 응? 왜 양수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P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지금 이 P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여기다 P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FP랑 이 지점이 Y의 값이 이게 FP일 거라고. Y의 값이. 이 Y의 값이 0보다 이게 X축 Y는 0이라는 놈인데 그것이 0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해돼? 네. 그러니까 FP가 0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일 것이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따지냐면은 대칭축의 위치. 자, 여기서 대칭축은 뭘 말해? 얘가 대칭축이겠지? 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데 이거 누구의 값을 말해? x의 값을 말하는 거야. x의 값. 조금 전에 1번에서는 y의 값으로 우리가 따졌지만은 이 2번에서는 이 값이 지금 x의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값은 바로 x의 값. 이게 바로 x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x의 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값이 뭐다? p보다 오른쪽. 이건 지금 누구를 따지는 거라고? x의 값을 따지는 거고 1번은 y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판별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왜 그러냐면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별식이 뭐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뭐 이해가 되든 말든 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다 틀려요. 다 틀려. 내가 얘들이 지금 30년간 가르쳐보는데 맨날 틀려.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줘도 틀려. 이상이 다른 게 들어오는가 봐. 근데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또 틀리고 와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데. 자,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요. 자, 두 개의 근이 있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어. 근데 이 사이에 P가 있다. 즉 하나의 근은 P보다 작고 하나의 근은 P보다 크다. 뭐 이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이거하고 액면상으로 여기 0 대신에 P가 있는 것뿐이야. 이해돼? 네.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만 따져주면 돼요. 바로 이 P에 대응되는 Y의 값만 따져주면 돼요. 여기서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무슨 수야? 그렇지. 이 Y의 값은 0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 이 식이 Y는 fx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그 비교 대상보다 하나의 근은 좌측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물론 그림이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면 P에 대응하는 값은 양수이다. 이것만 따져주면 되지. 그림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고. 뭐하다? P에 대응되는 Y의 값 자체가 여기에서는 음수이다.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1번만 따져주면 돼. 뭐라고? 한계값에서의 Y의 보호만 따지면 된다고. 그러면 어쩐다고? 두 근이 하나의 근은 그 비교대명사보다 작고 하나의 근은 비교대명사가 극쪽에 있다. 이 말이다. 이 말의 뜻이야. 그 말이 나올 때는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네. 여기도 우리가 하나만 따졌잖아요. 네.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하나만 따지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P가 있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 식이 Y는 fx라는 식이라고 할게요. 자, 두 분이 모두 다 P보다 작은, 자, 비교 대상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라. 라고 돼 있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겠지, 상식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한계값에서의 Y의 부호. 누구랑 따지는 거야? P랑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P가 한계값이야. 그거에 대응되는 Y의 값.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얘일 거 아니야. 얘가, 이 Y가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물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 P에 대응되는 Y 값은 이럴 때는 음수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림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한계값.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한다? 여기다 쓸게. 한계값.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 두 번 이야기해 준 거. 두 번, 세 번. 한계값에서의 뭐한다? Y의 부호를 이야기하는 거야. 0보다 위쪽에 있는지 0보다 아래쪽에 있는지 이걸 따져주는 거라. 이해됐어? F 뭐한다? P가 0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어라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따져라 그랬지? 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 여기서 대칭축은 A잖아요. 뭐라고? 대칭축의 위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2로 나눈가 이게 바로 대칭축이야. 대칭축은 x의 값을 말하는 거지 y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칭축, 즉 x는 이런 놈이 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져주십니다. 이해됐니? 네. 이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뭐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막 바로 너 앞에 무슨 뭐가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기억해야 뭔가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 맞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야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데 지금 빨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73페이지를 봐보세요. 자, 73페이지 500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뭔 로그 문제를 풉니까? 2차 방정식 설명했는데? 아니, 똑같기 때문에 좀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봅시다.
자, 생각 한번 봐볼까요? 봐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부등식 문제는 방정식 문제 푸는 거하고 내가 똑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 그래서 는 0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선생님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얼마? C는 0.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할 때 Y는 뭐가 돼? A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BX 더하기 얼마? C라는 것과 Y는 0. 즉, 이 2차 함수하고 Y는 0,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그림, X제곱합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 양수이면 아래로 볼로, 음수이면 위로 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것이 Y는 0, X축보다 언제나 정역이, 문제를 봐봐. 정역이 모든 실수에서 언제나 X축보다 어쩌래? 그래. 그러니까 그림이 항상 이렇게 돼 있으라 이런 소리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됐어? 따라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아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고 얘가 가르쳐주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내가 따져야 될 건 만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바로 허근을 가져라 이런 말의 뜻이겠지. 그리고 x 앞에 이 개수가 여기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4분의 d 공식을 사용하는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바로 4분의 d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제곱. 그럼 뭐가 돼? 2 마이너스 로그 a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는 이거 c는 이거 로그 얼마 a가 뭐한다? 음수이다 이거 따지는 거야. 뭐한다?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은 뭘 말하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말하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였을 때 뭘 갖는다? 허수의 근을 갖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되니? 로그 a에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a 여기까지 계산하면 5 로그 a가 되겠죠. 5 로그 a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1, 4 음수 여기는 뭐가 돼? 로그 a 로그 a. 한편 우리가 아래로 볼록해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하나는 뭐가 돼? 4. 그런데 이 2차식이 이거보다 더 뭐한다고? 작다고. 나와 있잖아. 이 식이 0보다 더 어쩐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로그 a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쓰게 생각하는 그런 x였던 거지. 그러니까 로그 a가 뭐 한다고? 1보다 크고 뭐보다 4보다 작은 거겠지. 이해돼? 네. 이름 뭐가 되니? 로그 10 이렇게 되지. 여기는 뭐가 돼? 로그 얼마? a. 4는 뭐가 되니? 로그 얼마가 돼? 10의 4승 이렇게 되지. 밑이 얼마니? 10. 그러니까 그림은 어떤 그림이지? 이런 그림이지. 그러니까 진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y가 이 y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진수가 이 진수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이 y가 이 y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진수가 이 진수보다 크다 이 말의 뜻이겠지. 이해됐니?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a는 뭐가 돼? 1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54페이지 355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54페이지 355번. 예. 내가 부족한 걸 하나하나 이렇게 메꿔가면서 강자가 돼가야 돼요. 강자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선생님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아니 너가 지금 이제 조금 좀 모를 수 있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x의 제곱 막 이런 형태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2의 x승이 너 머릿속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미지수 x인 거야. 여기에서 2의 x승이 t의 제곱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이게 t인 거야. 하나가 누가 t라는 거냐면은 2의 x승 이놈이 바로 t인 거라고. t인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주면 제한 변력이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라. 그냥 판별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떤 꼴이 될 거냐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t 이렇게 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이쪽으로 안 도는 이유는 이건 누구의 값을 말하냐면 y의 값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값을 말하고 t의 값을 말하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것을 y, 즉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라는 이런 그림 하나하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동식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말라니까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크다 작다만 우리가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는 0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t축이고 이렇게 생겼고 그는 0과 4라는 근이 나오겠지. 상식적으로 이게 0, 이게 4. 그런데 이 t가 양수에서만 따지래.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림은 그리지 말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따져라 이런 소리. 이 그림하고 이해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 꼭 마이너스 k든 뭐 플러스 k든 이 마이너스 k라는 건 이렇게 지금 되면 될 거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바로 여기에 있으면 바로 이 2차식이 바로 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꼴이 된다는 말을 뜻이겠지. 따라서 이거 절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바로 대칭축이 될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면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대칭축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칭축의 경우는 y값이 바로 최소가 될 건데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해줘. 2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니? 그렇지. 2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 밑에 쪽에 있어야지만이 이 2차식이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꼴이 되는 거라. 이해돼요? 누가? 마이너스 k라는 놈이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된다. 이거 뭐 부호 이런 거 신경 쓸 때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있어 그냥 그게 a라고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머릿속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값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2차식이 이거보다 항상 큰 쪽이 된다. 이해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k의 값은 뭐한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된다. 이제 말이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 문 밑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해봐봐.
자,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4분의 1의 x승. 자, 이것을 내가 t라고 할게. 그러니까 위아래는 t의 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x의 값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x의 값이고 이 위아래는 바로 t의 값이라.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냐? 여기가 1이 0,1을 항상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x가 즉 이게 지금 x고 이 위아래 값은 지금 t의 값이라니까. 그런데 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서만 따지래.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변해버려? 아니 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이래. 그러면 위아래 값은 어떻게 되냐고. 1보다 크거나 같지. 이놈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아니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정역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만. 이 위아래가 t의 값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변해버리냐면 이렇게 되면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 여기는 t의 제곱이 됐을 것이고. 이해돼? 이건 4분의 1 x승 곱하기 4분의 1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t 이것이 a보다 크다 이 내용이겠지. 이해됐어? 그럼 또다시 y는 이거 y는 a 이거 지금 따지는 거라. 이해됐니? 그러면 이 그림은 t의 적합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얼마 대입하면 는 0이 되는가? 뭐가 돼? 0과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돼? 4분의 1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이 그림에서 지금 이게 지금 t고 이게 위아래가 y야. 이해돼? 이게 지금 t축이라고. 얘는 t축이고 위아래는 y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내가 지금 그려준 거라고. 그런데 지금 t가 뭐하라 그랬어?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1은 이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따져라 이런 소리라고. 뭐 1을 갖다 대입해줘. 1을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나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y의 값이 이 y의 값이 여기가 4분의 3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a는 뭐가 되겠어? 4분의 3보다 작으면 되겠지. 아 이렇게 y는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 이 그림보다 y의 값이 항상 클 거 아니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지금 y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이 y와 이 y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그림이 t의 값이 어떻게 되든 뭐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때 이 y의 값은 항상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a는 4분의 3이 돼서는 안 되고 4분의 3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이 값이 이거보다 항상 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a는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했거든. 한번 너 걸로 한번 받아들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쌤이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잖아. 다시 문제 한번 풀어. 너가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런 걸 이해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자, 다음 357번 문제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357. 러그 한번 해봐요. 357. 자, 이건 봐봐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가 여기, 보통은 A가 여기 있어야 맞는데, 여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되게 너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 어쩌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돼? 3의 X선은 T라고 우리가 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X가 뭐 제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X는 뭐야?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변했겠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9가 t가 0보다 컸을 때 언제나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그런 a의 최대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초당초 얘는 뭐 t가 양수다, 뭐 t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이 식은 언제나 0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겠지. 이게 t축일 거 아니야, t축. 이게 t축인데 이 y의 값이 이 y보다, 이 t가 0보다 언제나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돼요. 제한 범위를 생각 안 한다. 이해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가 돼? 허수의 근을 가지면 된다. 물론 여기에 같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학시하는 문제를 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제 복잡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림을 우리 그려주려면 뭘 해줘야 돼? 완전 역시 어떤 걸 쳐야 되겠지? 뭐가 돼? t 빼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얼마 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a, 9 빼기 a 제곱이야. 꼭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꼭지점 여기 이거의 좌표가 뭐가 돼? a,
9 빼기 a의 제곱이 됐다.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만약에 이 a가 첫째, 자 이게 그러니까 이 a가 이게 지금 t축이고 얘가 지금 누구야? y축이라고 이게 y축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a가 바로 0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t는 a다라는 놈인데 이 a의 값이 뭐라고 생각해 보자고? 양수라고 생각해 보자. a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자. 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여기가 당연히 y축이 되겠지. 아, 얘가 쉽게 말하면 t축이 있겠지. t축. 이게 t축. 아, 이게 y축. 얘가 이제 t축.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t가 0이라는 소리지. 여기가 t가 0이라는 소리겠지. 0보다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바로 이 놈이 최소값이 되고 이 최소값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될 거 아니니. 이것이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칭축이 뭐한다? 바로 0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일 거라고. 이 그림. 그럼 이 그림에서 뭐한다? 이 그림에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최소값이 당연히 0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되죠.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바로 이 놈인데 이 놈이 누구냐? 바로 9 빼기 a 제곱이야. 그렇지. 이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이 그림이 이거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y가 0이라는 소리라니까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0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9 빼기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a 빼기 3,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아이 음수를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된다고. 부동항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3이 되겠지.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쪽만 빠졌으니까 사실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는 어차피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하기는 싫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있어? t는 a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게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가 돼? 0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응? t축이 정의형. 이게 t축이라고. 그러니까 t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0일 때 무슨 값을 갖겠어? 최소값을 갖겠지. 아니 지금 내가 범위가 지금 이것만 지금 따지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0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네. 그럼 t에다 0을 대입해봐봐. 어때? 9. 언제나 성립하지. 네. t에다 0을 대입하면 언제나 성립한다고. 네. 그러니까 굳이 얘는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얘만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사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3, 4, 8 문제인데요. 3, 4, 8 문제 이 앞 시간에 풀어줬는데 아마 너가 설명 듣고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3, 4, 8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일까지 춥다는데 참나.
자, 설명 잠깐 해볼게. 마지막 설명 끝낼게요. 네. 이것이 이것 안에 들어가래. A가 B 안에 들어가래.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이 B는 뭐야 사실은?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와 뭐 사이 이렇게 되겠지. 아니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고 0보다 작으면 뭐와 뭐 근 이 두 근 사이 이것이 될 거 아니야. 이것이 0보다 작은 놈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답은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뭐 어떤 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위에 거의 답이 바로 여기 이 알파하고 베타 이 사이에 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네. 그러면 일단 위에 거의 답은 뭐 잘 알겠지만 뭐가 되는 10에 몇 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커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y가 이 y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네. 이해돼? 따라서 뭐가 되니? 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4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2분의 5 빼기 x보다. 네. 그래서 2를 곱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얼마? 8 얼마? 5 빼기 x. 이쪽으로 이동할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7x 더하기 얼마?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뭐가 돼? x, 2x, 3, 1 음수. 제곱의 개수와 양수이고 0보다 작으니까 뭐와 뭐 사이가 될 것이라니까 답이 틀림없이 얘가 2분의 1, 얘가 얼마? 3.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뭐한다? 두 근 사이에 즉 알파 베타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존재하라. 아까 우리 근해분류 배웠잖아.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하라. 여기에 대한 거는 y의 값만 따지면 된다. 아, 이게 다 암기했다며. 아니, 아까 두 근 사이에, 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가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으면 p에 대한 거는 y의 값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2분의 1보다 작고, 뭐 한다? 하나의 근은 2분의 1보다 크다. 또 하나의 거는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P가 이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Y값이 둘 다 음수이면 되는 거죠. 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같아도 괜찮죠. 여기는 포함된다라는 말은 같다라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뭐가 돼요?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대입했죠. 그럼 뭐가 돼? 4분의 1 플러스 얼마? 2분의 1 a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해돼? 네. 그 다음에 3의 대응도는 y가. 3의 대응도는 y가. 얼마? 3, 3은 9 플러스 얼마? 3a 더하기 6도 0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해야 돼.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주면 답이 되는 거지. 4를 곱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2a. 4, 6, 4, 24 이렇게 돼.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돼? 3a가 뭐한다? 10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 돼. 어떤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성립해야 되고 네. 어떤 값이 뭐한다?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얘가 답이 된다. 이해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최소한 그 수업시간을 좀 어려워하고 또 본인이 어려워하고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뭘 어려워하고 있을까? 저녁에 잠잘 때 생각을 해봐요. 아,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고2 때 뭔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돼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막 서로 에너지 낭비하고 너는 에너지에 돈까지 낭비하고 나도
이제 아무튼 그런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이제 뭐 간단하게 한 1분만 이야기하자면 너는 트럼프가 또라이여서 막 그린란드가 내 땅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예초당초 네덜란드가 그린란드가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덜란드 그린란드를 저기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리고 그린란드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죄악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또라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이유와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유하고 논리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때요?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야 남들이 좀 멋있어 보입니다. 또라이처럼 안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아,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